예, 이번 시간에는 교류 전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교류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습니다. 교류라는 그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전기가 변하지 않는 시간에 따라서 전기가 변하지 않는 설비인 직류 그 전에 배웠고요. 이 앞전 시간에는 시간에 따라서 그 크기가 시시각각 변하는 교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류라는 부분들은 직류라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크기만 해석을 하면 되는 스칼라를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교류는 그 크기와 시시각각 변하는 어떤 방향에 대해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벡터에 대해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기본적으로 벡터는 크기를 결정하기도 하죠. 그래서 스칼라는 크기만 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고, 교류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하는데 그 방향 자체가 크기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시간에는 이제 전력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전력은 기본적으로 전력은 P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전압과 전류의 곱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고, 이것은 이제 단상일 때고요. 단상, 삼상, 좀 이따가 이제 삼상을 배우겠지만, 단상은 하나의 어떤 전력의 어떤 위상차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만 존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이런 어떤 하나의 어떤 부분들 존재하는 것도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삼상을 놓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P는 루트 3 VI. 자, 이 부분들은 공식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삼상. 자, 이렇게 되고, 삼상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R상, 그다음에 이제 120도의 위상을 뒤진 상태에서 S상, 그리고 120도의 위상을 뒤진 앞선 상태에서 이렇게 T상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120도 위상, 그다음에 240도 위상을 뒤진 상태에서 흘러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석할 건데, 이거는 좀 이따가 제가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 어쨌든 이것은 하나, 둘, 세 개의 어떤 교류가 흘러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해석을 하는 게 삼상이고, 하나의 어떤 크기와 시간에 따라서 크기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부분들을 해석하는 것들이 단상이다. 단상은 VI이고 전력은, 그다음에 삼상일 때는 루트 3 VI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일단 편할 것 같고요. 이 삼상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어떻든 간에 자, 전력입니다. 전력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좀 편합니다. 자, 전력은 뭐냐면 자, 이렇게 보시죠. 뭐 전력은, 자, 이것이 가로축으로 해석한 게 유효 전력입니다. 유효 전력. 자, 전력은 유효 전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효 전력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PR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효 전력은 이렇게 크기와 방향이 우리가 재료로 잡고 있는 크기만을만 우리가 크기와 방향을 해석을 하지만, 크기만 가지고 크기와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크기만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그걸 실수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을 무효 전력은 허수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것은 나중에 J라고 방향성을 표현하면서 J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어떻든 간에 지금 유효 전력, 무효 전력. 자, 이것의 벡터 합이 비상전력이 됩니다. 비상전력이 됩니다. 비상전력은 기호는 PA이고요. 자, 이 비상전력의 단위는 볼트 암페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유효 전력은 P라고 기호를 표현하고, 이것은 킬로와트라고 일단 표현을 하고요. 뭐 와트라고 표현해야 되고, 뭐 킬로를 넣었으면 킬로볼트 암페어라고 얘기하셔야 되고, 킬로와트로 표현해야 되고요. 무효 전력은 PR이라고 기호를 표현하고, 단위는 킬로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비상전력과 유효 전력과의 그 위상차를 세타라고 일단 놓습니다. 자, 일단 비상전력은 뭐냐면 공급하는 전력이다.
자, 유효 전력은 뭐냐 하면 공급은 이렇게 하는데 실제 쓸 수 있는 전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편합니다. 쓸 수 있는 전력이다. 자, 그리고 무효 전력은 쓸 수 없는 전력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줬는데 쓸 수 있는 전력은 이만큼이고 쓸 수 없는 전력은 이만큼이다. 자, 이 부분들을 해석을 하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효 전력을 또 이렇게 Q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PR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유효 전력을 그냥 P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P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피상 전력은 V와 I의 전류와 전압의 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PA가 VI이면 자, 여기에 유효 전력은 이 크기 코사인 세타를 하게 되면 이 크기 나오죠. 자, 이 크기는 P는 이 크기 PA 코사인 세타를 하면 이 크기가 나오죠. 그래서 PA 코사인 세타를 하게 되면 이 크기가 나오고, 자, PA는 VI죠. VI 코사인 세타입니다. 만약에 유효 전력을 알려고 그러면 유효 전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PA 사인 세타를 하게 되면 PA 사인 세타가 하게 되면 무효 전력이 되겠죠. 그리고 이 피상 전력은 VI 사인 세타이겠죠. 그래서 이 단상 전력을 해석을 하는데 피상 전력과 유효 전력과 피상 전력은 PA이고요. 그다음에 Q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PR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것은 무효 전력입니다. 이건 유효 전력입니다. 그리고 이건 세타입니다. 자, 이거 가지고 하시면 이것을 알면 이거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 하면 이 크기가 되고요. 이 크기만 알면 이 크기 사인 세타를 하게 되면 이 크기가 나오죠. 자, 이런 부분들로 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단상은 이렇게 되고, 삼상은 루트 3만 해주면 됩니다. 루트 3만 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크기는 만약에 P가 이렇게 되고 P가 이 크기가 되고, 그리고 직각을 이루고 P가 이 크기 되고 Q가 이렇게 되면 이 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구할 수가 있겠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이게 PA죠. PA는 P 플러스 JQ라고. 이 JQ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J라고. 그래서 가로축 말고 세로축으로 해석을 할 때는 J라고 넣어요. 자, 이 크기는 어떻게 돼요? 크기 나타낼 때는 피타고라스의 정의 P제곱, Q제곱을 나타내면 PA가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만 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저 삼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다. 유효 전력을 말 그대로 쓸 수 있는 전력이다. 무효 전력은 쓸 수 없는 전력이다. 그리고 피상 전력은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의 벡터 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가지고 풀어내면 이렇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상 전력은 똑같고요. 루트 3만 더 해줬다 보시면 됩니다. 루트 3만 더 해줬습니다. 똑같이 이것에 대한 기본적으로 뭐예요? PA 피상 전력, 그리고 유효 전력, 그리고 무효 전력의 어떤 관계를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삼각으로 나타내는 부분들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역률입니다. 뭐 역률은 말 그대로 이렇게 돼 있었죠. 자, 이게 피상 전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효 전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효 전력 PR이라고 표현하지만 Q라도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것은 세타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죠? 자, 여기서 우리 이 P의 값은 PA 코사인 세타입니다. 자, 이 코사인 세타가 역률이에요. 그럼 이 코사인 세타를 뽑아내면 어떻게 돼요? PA분의 P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피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이 뭐다? 역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사인 세타는 피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이다. 자, 피상 전력은 VI분의 P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무효율은 반대로 사인 세타입니다. 사인 세타. 그래서 자, 이 값과 이 값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PR은 PA 사인 세타가 되겠죠. 사인 세타는 무효율인데 이걸 PA분의 P를 나타내면 PR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삼각 함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알고 무효 전력이 어떻게 표현해야
되더라? 유효 전력이 어떻게 표현되더라? 비상 전력은 어떻게 표현되더라? 이렇게 되면 오늘 해석이 가능하죠. 자, 콘덴서 용량 굉장히 중요합니다. 콘덴서 용량 중요합니다. 자, 콘덴서는 일반적으로 부하는 보세요. 부하, 뭐 전동기를 예를 들게요. 전동기는 어떻게 표현하면 이렇게 코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코일 성분이죠. 자, 이 코일 성분은 인덕턴스 성분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단위를 헨리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것은 위상이 V보다도 I보다도 위상이 V가 앞섭니다. 90도 위상이 앞섭니다. 뭐가요? V가요. 90도 앞선다. 위상이 90도 앞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C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C는 커피시턴스 그리고 단위는 F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콘덴서 정전 용량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여기서는 전류가 V보다도 위상이 90도 앞서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전력의 효율은 V와 I가 위상이 동일할 때 전력의 효율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전기가 전압이 이렇게 될 때 전류가 이렇게 되면 널뛰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냐면 일반적으로 전압이 이 위상일 때 전류도 같은 위상일 때 전력은 극대화돼요. 제일 효율이 좋을 때가 되는 거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자, PA가 있습니다. 그리고 P가 있습니다. Q가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자, 이것은 주는 전력이고, 이 100을 줬는데 80% 쓸 수 있는 건 80%고, 쓸 수 없는 게 20%다. 쓸 수 있는 게 80%다. 준 게 100%다. 자,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만약에 100을 줬는데 100을 쓸 수 있도록 하면 뭐 효율이 가장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PA분의 P인데, 자, 이것이 뭐냐면 1일 때 이 값과 이 값이 동일할 때 코사인 세타는 100% 1이 되겠죠. 이제 그때가 가장 위상이 좋을 겁니다. 그러죠? 그럴 때는 이 위상이 있다 없다 위상이 없을 때가 좋은 거죠. 위상이 없다는 이야기는 V와 I가 위상차가 없을 때 가장 효율이 좋다.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부하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연결해 주면 뭐냐면 V는 I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이 극대화되더라.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콘덴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콘덴서를 설치하는데 얼마만한 용량을 주는 것이 좋으냐? 자, 이것이 이제 콘덴서 용량을 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 이것은 개선 전에 위상입니다. 뭐 개선 전에 위상이라고 볼게요. 위상이라고 해야죠. 얘는 개선 후입니다. 당연히 이제 이것은 요건 잘못 못하고요. 코사인 세타 1입니다. 자, Q는 역률 개선용 콘덴서 용량 Q는 P 유효 전력, 전력분에 쓰는 유효 전력하고 코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2입니다. 그래서 개선 세타 1은 개선 전 어떤 위상차, 개선 후 위상차. 그리고 이것을 역률로 나타냈을 때는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2죠. 자, 그것을 나타내면 탄젠트 세타 1은 코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는 이 코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이 되겠죠. 자, 그 어떤 부분인데 이 공식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로도 여러분들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Q는 역률 그리고 개선 전 탄젠트 세타 1, 개선 후 탄젠트 세타 2가 되고요. 자, P는 탄젠트 세타 1은 코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1 그리고 탄젠트 세타 2는 코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2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은 킬로와트이고요. 이건 개선 전, 개선 후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좀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이 공식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만약에 코사인만 주어졌다 그러면은 사인을 또 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만약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사인 제곱 세타 1은 1 넘어가면 뭐예요? 코사인 제곱 세타 이겠죠. 만약에 사인 세타를 나타내면 루트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 공식이 다시 한번 바뀝니다. P는 자, 코사인 세타 1 루트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1 이렇게 구해낼 수 있는 거예요.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코사인 세타 2는 루트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 제곱 코사인 세타 2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코사인으로 변환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인으로 변환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코사인을 어떤 수치를 주든지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자, 이 부분은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공식은 반드시 알아두시고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자. 그것이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설명드린 대로 여러분들은 지금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부분이 왜 사용하는 거다. 뭐 그거는 아실 필요가 있고 정말 모른다 하더라도 이 공식에 대해서 공식으로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 공식을 가지고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 공식을 가지고 많이 풀어보시면서 그 공식을 암기하면 또 좋은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복소 전력은요. 복소 전력은 이런 겁니다. 복소 전력도 나옵니다. 실수부와 허수부로 구성되는 전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소 전력은 실수부가 허수부로 구성되는 전력. 복소는 실수부와 허수부로 구성되는 전력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복소 전력이라고 그런다. 자, 만약에 그러면은 V도 일단 전력이니까 VI라고 제가 말씀드린 전압과 전력의 곱입니다. 그리고 이 전압은 기본적으로 어떤 V 실수부와 그리고 허수부가 있더라. 그리고 I도 그다음에 실수부가 그다음에 허수부가 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복소 전력이라는 부분들은 일단은 뭐냐면 PA라고 표현하고요. 여기에 V, I 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부분들을 I 바 어떤 전류를 원래 어떤 부분들을 허수부로 표현하는 어떤 부분들을 반대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V, I 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V는 V1 플러스 J V2가 될 거고 I 바는 뭐냐면 실수부는 변화가 없지만 허수부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I1은 마이너스 J I2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것을 이렇게 분리해내면 V1 I1 그리고 J V1 I2 그리고 플러스 J V2 I1 요거 풀어내면 J는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JJ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J 제곱은 1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있으면 플러스 되겠죠. 플러스 V2 I2가 되겠죠. 여기서 실수부만 뽑아내면 실수부만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V1 I1 V2 I2 플러스 J 허수부를 뽑아내면 V1 I2 V2 I1 이렇게 실수부가 허수부를 뽑아내겠죠. 자, 그래서 실수부와 허수부 자,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우리는 아까 전력을 표현했을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것은 유효 전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무효 전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유효 전력은 실수부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무효 전력은 뭐냐면 허수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것은 실수부이고요. 자, 이것은 허수부입니다. 자, 그죠? 그러면은 실수부는 이것은 실수부이고 유효 전력입니다. 유효 전력은 V1, I2. 자, 이것은 무효 전력은 허수부라고 그랬습니다. V2, I1 마이너스 V1, I2 이렇게 되고요. 피상전력은 또 이것을 실수부는 우리가 뭐예요? 유효 전력. 이것은 또 무효 전력으로 표현하는 거죠. 물론 이것을 PR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이것이 벡터 합이니까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죠? 자, 복소 전력, 실수부와 허수부로 구성되는 전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최대 전력입니다. 최대 전력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자, 여기서 전기를, 이것은 전원입니다. 전원. 전기를 공급하는 곳이죠. 자, 이것은 부하입니다. 부하. 이것은 전기를 사용하는 곳이죠. 자, 전기를 사용하는 쪽에서도 저항이 있고요. 전기를 공급하는 쪽에서도 저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저항이 어떤 관계일 때 여기서 보내주는 모든 전력을 쓸 수 있도록 할까? 그것은 뭐냐면 부하에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줄 때의 이 저항의 관계는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최대 전력이라는 말은 전원 측에서 공급되는 전기가 전원 측에서 공급되는 전기를 부하 측에서 최대치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때에 전원 측과 부하 측에 일단 저항과의 관계는 어떠냐? 이겁니다. 그래서 최대 전력은 전원 측에서 공급되는 전기를 부하 측에서 최대로, 왜냐하면 전기는 계속 손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만약에 전원 측에서 부하 측이 공급할 때 부하 측에서 최대로 전기를 쓸 수 있도록 조건을 낼 때 부하 측 저항과 전원 측 저항이 어떠할 때 가장 큰 전기를 쓸 수 있더라. 그것은 R0와 전원 측 저항과 부하 측 저항이 같을 때 일단 최대 전력이 되더라. 그리고 그때 최대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은 어떻게 되더라요? 예, 4RL분의 V자승이더라. 물론 RL은 R0로 표현을 할 수도 있으니까 4R0분의 V제곱이더라. 최대로 공급되는 전력은 얼마냐? 그리고 최대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조건들은 어떤 조건이냐? 자, 이것은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삼상교류입니다. 자, 삼상교류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A라는 부분들을 전기가 0입니다. 자, A라는 부분들이 요 하얀 걸로 제가 표현할 때 요 부분들입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전기부터 회전을 이렇게 할 겁니다. 그죠? 회전을 하면서 전기가 변하더라. 그래서 A라는 이 부분들이 도체가 요렇게 위상을 가지고 돌아가더라. 그리고 만약에 B라는 부분들은 요런 위상차를 120도의 위상차를 두고 120도, 여기까지가 90도니까요. 여기까지 180도이죠. 그래서 120도의 위상을 두고 뒤지면서 이렇게 흘러가더라. 자, 그리고 C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C라는 부분들은 이거 잘 보시면 여기서 얼마요? 240도. 예, 240도의 위상을 두고 그래서 요게 90도죠. 그리고 요게 180도죠. 여기는 90도, 180도.
여기는 270도 있지만 여기는 240도겠죠. 그죠? 240도의 위상을 두면서 요렇게 전기가 흐르더라. 자, 이 부분들을 이것은 사이클로 전압 A, 전압 B, 전압 C를 표현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냐면 자, 이 부분들을 그리고 위상을 갖다가 이 파이가 180도 2파이 3이잖아요. 180도 2 곱하기 2는 360도죠. 360도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이거는 120도죠. 자, 이것도 3분의 2파이니까 120도. 이게 전체는 또 뭐냐면 240도 여겠죠. 요건 240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일단 그것을 극좌표 형식으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됩니다. 자, VA 요건 VA, 요것은 VA 그리고 요것은 120도 VB 240도 이상이 되는 것들은 VC이죠. 벡터로 표현합니다. 자, VA가 이게 제로입니다. 자, 위상이 이쪽으로 하면 뒤지고요. 이쪽으로 앞서는데 VB는 이렇게 위상이 뒤지는 걸로 120도 위상이 뒤지는 걸 잡습니다. 자, 이것보다 이렇게 가면 240도의 위상을 뒤진 상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든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공부를 할 때 이제 잘 모르는 부분들은 그냥 필요한 어떤 공식만 가져가도 됩니다만은 자, 삼상을 이야기할 때 삼상의 코일들의 배치 이건 실제 발전기에서 이루는 코일이고요. 그것을 사이클로 이렇게 표현하더라. 그리고 이걸 좌표 형식으로 표현하더라. 그래서 이것이 VA 그리고 120도 뒤진 상태에서 VB 240도 뒤진 상태에서 VC를 이렇게 표시를 하더라. 그래서 이것은 크기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방향이죠. 이것을 방향을 제로로 두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마이너스 10도, 마이너스 20도,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마이너스 120도 이렇게 되는 거고 이쪽으로 마이너스 240도 위상이 뒤진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 요 부분 VA라는 요 부분들을 지금 위상이 제로이죠. 제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자, 위상이 제로입니다. 자, VA의 값은 시시각각으로 크기가 변하죠. 그래서 이 최대치가 VM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순시치의 VA 값은 VA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소문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VA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것은 EA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단 VA, EA라고 표현하게 되면 자, 이것은 최대치의 VM의 사인 오메가 T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것은 오메가 T는 또 세타라고 각도입니다. 각속도와 시간적인 각속도로니까 이런 위상차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물론 이제 VM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VM은 루트 2 시루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루트 2 V 사인 오메가 T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세타 얘기하기라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VB를 보세요. VB는 이 VB입니다. 자, 순시치는 소문자로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이것을 EB라고 표현했네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놈하고 크기는 동일한데 얼마만큼 위상이 뜁니까? 120도 위상이 뒤집니다. 그래서 VM 사인 오메가 T가 VA이죠. 이것보다도 얼마 위상이 뜁니까? 얼마? 3분의 2파이. 3분의 2파이는 이 파이가 위상으로 따지는 때는 파이가 수치로 나타낼 때는 3.14라고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위상으로 나타낼 때는 180도이잖아요. 그러면 2 곱하기 180도 360도이고 3을 나눠주게 되면 120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자, VC는 이 C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VM의 사인 오메가 T 이것보다도 240도 뒤지겠죠. 240도를 나타낼 때는 3분의 4파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순시치로도 표현하더라. 자, 다시 한 번 더요. 전기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기 구조가 삼상은 이렇게 사이클로 표현이 가능하다. 자, 이것을 좌표 형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이것을 뭐냐면 순시치로 좀 표현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발전기에서 삼상을 회전을 할 때 이렇게 발생하고 그것을 사이클로 표현하고 그다음 좌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순시치로도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은 시험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지만 구조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봐두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기호법에 의한 대칭 삼상 전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앞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들을 사실 만약에 좌표로 표시한다고 그러면 좌표로 표시한다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것은 방향에 대한 부분만 한번 해석해 보시죠. 그리고 만약에 VA가 일단 1이다. 여기 위상은 뭐냐면 일단 제로이죠. 자, 그러면 여기를 잘 보시면 방향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거 120도입니다. 이게 30도이죠. 그리고 만약에 크기가 1입니다. 자, 크기가 1입니다. 1이라고 생각하시고 크기가 1입니다. 그럴 때는 요렇게 내립니다. 자, 요렇게 내면 요건 30도이고요. 그러면 일단은 뭐냐면 요 크기죠. 요 크기가 실수 부위이고 그죠? 요 크기가 실수 부위이고 여기서 요 크기가 허수 부위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실수부는 어떻게 되냐면 실수부는 1 사인 세타 1 사인 30도를 하게 되면 X점의 좌표가 되고 만약에 Y점의 좌표는 1 코사인 코사인 30도 1 코사인 30도를 하게 되면 요 좌표가 나오고 요 좌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면은 뒤에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 1 사인 세타는 30도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1 곱하기 2분의 1. 그 대신 이쪽에서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1 코사인 30도. 코사인 30도는 이렇게 되죠.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입니다. 근데 이쪽은 이거는 Y축이고 이건 X축이잖아요. X축도 마이너스이고 Y축도 마이너스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요 점은 이렇게 찍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표현할 때 여기에 크기는 얼마이다. 그리고 복소수는 어떻게 이렇게 복소수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크기와 방향을 복소수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지수 함수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극좌표 형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크기는 얼마만큼이다. 그리고 X축은 얼마다. X축은 마이너스 2분의 1. Y축은 얼마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기의 전체 크기의 X축은 마이너스 2분의 1. Y축은 마이너스 J 2분의 루트 3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는 X축, Y축 이렇게 표현하고 Y축은 크기를 표현해 주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냐면 허수로 표현하고 이건 실수부라고 표현하고 허수부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플러스 상관. 여기는 뭐냐면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X 좌표도 마이너스, Y 좌표도 마이너스. 이쪽에는 뭐냐면 X 좌표는 플러스, Y 좌표는 마이너스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든 간에 크기와 복소수로 크기와 지수 함수적으로 120도 크기와 극좌표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시험하고는 좀 관계없지만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기 쪽에서 삼상을 해석을 할 때 크기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전기 쪽에서 어떤 방향과 크기를 해석하는 방법은 이렇게 복소수로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만약 수치적으로 표현할 때 복소수로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지수 함수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극좌표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소수로 표현하는 크기 그리고 실수부, 허수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크기 그리고 실수부 플러스 J 허수부 이렇게 표현하기 복소수 표현이고요. 자, 지수 함수를 표현할 때는 자, 크기 그리고 익스포텐셜 각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은 지수 함수적이고 크기 그리고 각도로 표현하는 방법이 극좌표입니다. 극좌표 형식, 지수 함수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복소수로 표현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뭐 그런 게 시험에는 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해석을 하는데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삼상교류의 결선법인데 Y 결선입니다. 자, 나중에 제가 찍어 드릴 거예요. 찍어 주는 것만 해도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 소방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일단 또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이렇게 전압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우리 변압기라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변압기는 이런 거 하나의 변압기, 두 개의 변압기, 세 개의 변압기를 이렇게 회로를 결선을 해요. 자, 결선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여기는 이제 대지하고 연결을 해요. 그러면 여기가 0V입니다. 0V. 근데 여기서부터 0V부터 1V, 2V, 3V 해가지고 220V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0V부터 220V 그렇게 나타내면 이렇게 만약에 교류입니다만은 만약에 건전지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만약에 건전지로 표현하면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건전지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쪽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는 접지가 되어 있다 보시면 되니까 이렇게 표현은 가능한 거죠. 자, 여기서 자, 이 부분을 해석하면 여기에 VAB가 여기에 VA는 상전압입니다. 상전압. 그리고 이 VA와 VB에 걸리는 전압을 성간전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성간전압의 크기는 얼마만큼 되느냐? 그리고 위상은 어떻게 되느냐? 자, 성간전압의 크기와 위상을 한번 나타내 봐라. 자, 이건데 일단은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VA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위상이 그리고 이것은 VB입니다. 120도 위상을 두고 VB 120도에 이거하고 120도 이거하고 240도 위상을 가지고 VC가 이렇게 있죠. 자, 일반적으로 건전지가 이렇게 만약에 되어 있으면 1.5V를 더하면 0V가 되겠죠. 물론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요. 만약에 건전지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1.5V는 3V가 되겠죠. 근데 그것은 직류입니다. 직류이지만 내가 건전지로 표현한 부분들은 해석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은 이것은 뭐냐면 이거와 이것의 차고 이것은 이 두 개는 합이죠. 합이니까 3이 나오는 거고 이것을 합을 하면 제로가 나오겠죠. 자, 이 제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1.5V 마이너스 1.5V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것을 직류로 표현했을 때에 0V이고요. 만약에 교류는 뭐냐면 방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방향을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제로가 되지 못한다. 그 대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표현해야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자, 그러면 볼게요. 자, VA는 만약에 VA를 기준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VB는 어떻게 됐어요? VAB는 성간전압 VAB는 뭐냐면 상전압과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상전압 이것이 합이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요. 요것에서 이걸 빼줬듯이 거꾸로 빼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벡터입니다. 벡터이기 때문에 만약 스칼로 그렇다면 5V 마이너스가 제로가 되겠죠. 근데 뭐냐면 벡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가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VA 값과 마이너스 VB의 벡터 값이죠. 자, VA는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VB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VB가 되죠.
자, 이것의 벡터 합이에요. 요 값입니다. 이 VAB가. 자, 뭐냐면 VAB는 순간전압은 벡터 VB와 벡터 VB의 마이너스 벡터 VB의 합이죠. 그러니까 VB의 마이너스는 반대쪽이에요. 자, 이거 VA와 VB의 벡터 합이 뭐가 된다고요? 순간 VAB가 되겠죠. 자, VAB는 이렇게 내릴 겁니다. 직각으로. 그러면은 여기는 6분의 파이 30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요 크기를 알고 싶어요. 요 크기를. 그러면 요 크기부터 먼저 아시죠. 그러면 여기 직각으로 내렸을 때의 요 크기는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요 크기를 A라고 할게요. 이 A는 이 크기는 VA 코사인 30도. VA 코사인 30도를 하면 이 크기가 되고요. 이 크기가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어요. 곱하기 2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VA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그리고 2입니다. 그럼 루트 3 VA가 되죠. 그러면은 자, 이것은 VAB는 루트 3의 VA가 되죠. 그리고 VA보다는 위상이 이쪽으로 하면 앞서고 이쪽으로 뒤진다 그랬잖아요. 30도 위상이 앞섭니다. 자, VBC는 루트 3의 VB에 30이 되고요. VCA는 루트 3의 VC에 30도가 될 겁니다. 자, 일단은 뭐냐면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해를 시켰지만 여러분들은 뭐가 필요하다? 결과값만 가지고 가면 된다 일단. 그러면은 그 결과값은 어디 있느냐?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VA, VB, VC를 상전압이라 하고 VAB, VBC, VCA를 순간접이라 놓고 그랬을 때는 크기가 어떻게 다르냐? 자, 결론적으로 VAB 상전압 곱하기 루트 3 그리고 6분의 파이 30도죠. 자, VBC는 루트 3 VB의 30도. VC에는 루트 3의 VC의 30도.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에 순간전류는 자, 앞쪽으로 다시 갑니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상전류입니다. 상전류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순간전류죠.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다른 데 갈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전부 다 순간전류죠. 그래서 상전류와 순간전류는 동일하다. 자, 결정을 하면 자, 이게 결정합니다. 자, 자, 다른 거는 몰라도 이것은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Y결선에서 순간 전압은 상전압에 곱하기 루트 3에 그리고 위상이 30도 위상이 앞선다. 이건 전압이고요. 자, 전류요. 순간 전류는 상전류와 크기가 동일하다. 자, 이것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이해를 못 하셔도 되니까 일단은 이거는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델타 결선입니다. 자, 델타 결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델타 결선은 이 점이 A점입니다. 그리고 이 점이 B점이고요. 이 점이 C점입니다. 자, 이쪽으로 VA 쪽으로 전압이 걸리는 게 VA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하는 게 VB이고, 이쪽으로 걸리는 VC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흐르는 어떤 전류가 IA이고, 자, 이거는 IC이고, 이거는 IB이겠죠. 자, 일단은 뭐냐면 전압은 뭐냐면 여기에 걸리는 게 상전압이고 여기에 걸리는 순간전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VA와 VAB는 동일하다. 그래서 델타 결선에서 순간전압은 상전압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한 가지 이제 조금 봐둬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전류를 볼 거예요. 전류를 볼 건데, 자, 이렇게 흐르는 부분들이 스몰 IA라고 그럴게요. 그리고 이렇게 흐르는 게 스몰 IC, 이렇게 흐르는 게 스몰 IB라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부분들이 IA, 순간전류라고 그러면, 자, 이 점에서 기러이 호프의 1법칙을 적용하면,
A점에서 기레이-호프의 1법칙을 적용하면 자, A점에서 들어오는 전류는 IA, 들어오는 전류는 IA, 나가는 전류는 IC와 이렇게 나가겠죠.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 점에서 나가겠죠. IA 들어왔다가 IA는 나왔다가 IC 그리고 IA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것들은 뭐냐면 지금 IA 값을 이 선간 전류를 알고 싶잖아요. 선간 전류 이 전류는 선간 전류는 상전류 마이너스 IC 상전류이겠죠. 자, 이것은 뭐냐면 다시 IA 플러스 마이너스 IC 이렇게 표현 가능하겠죠. 만약에 이제 전류로 표현해 보면 IA, IB, IC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IA 여기 흐르는 어떤 전류는 크기는요. 자, 이 IA와 이 크기 IC 마이너스 IC는 이것이 마이너스 IC 되어 있고요. 마이너스 IC요. 자, 이것의 벡터 합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자, 이게 뭐다고요? IA가 될 거예요. 자, 이것은 30도 이상 차고 피타고라스 정이 될 겁니다. 자, 이 값은 여기서 이 크기는 어떻게 돼요? 이 크기는 IA 코사인 30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한 개, 두 개요. 그러면 IA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될 거고 이렇게 되겠죠. 자, 결국은 IA는 루트 3의 IA 상전류 그리고 이것이 제로잖아요. 각도가 제로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고 이쪽은 플러스인데 요거니까 마이너스 30이 되겠죠. 자, 이거 정리합니다. 자, 다 까먹어도 되니까 이거 하나만 생각하자. 아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Y 결선과 델타 결선에서의 전압은 Y 결선에서 전압은 어떤 전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간 전압은 루트 3의 상전압이더라. 그리고 위상이 30도 위상이 앞서더라. 그리고 전류는요. 선간 전류는 IL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상 전류와 동일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델타 결선에서는 전압은 선간 전압과 VL 그 다음에 상전압이 동일하더라. 전류는 선간 전류는 루트 3의 상전류의 위상은 마이너스 30도. 자, 이거 다른 거 필요 없고 자, 이거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거 외우시자고요. 자, 이거 외우자고요. 그래서 Y 결선은 전압은 루트 300 그리고 위상 30도. 그 다음에 선간 전류와 상전류 동일하다. 그리고 델타 결선에서는 전압은 선간 전압, 상전압이 동일하고 선간 전류는 상전류보다 루트 300고 마이너스 30도만큼 위상이 뒤지더라. 자, 요것만 일단 이해를 하시면 저 부분들은 다 해석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거 다 이해 못 하셔야 되니까 이 결론을만 일단 가지고 가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델타 Y 결선과 델타 결선 전압은 선간 전압의 루트 3배 선간 전압이 그리고 전류는 동일하고 델타 결선에서는 전압이 동일하고 전류가 루트 3배 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델타 Y 회로의 변환 이거 볼 건데 자, 이거 보십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저항들을요. 요렇게 바꿀 거예요. 그래서 델타에서 Y로 변환해 보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Y에서 델타로 변환시켜 보기도 할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Y에서 델타 회로로
변환시켰을 때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델타에서 y 회로로 변환시킬 때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요렇게 좀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델타 A죠. 그래서 델타로 표현되어 있는 건 델타 Y로 표현하더라. 이거 잘 보시면 요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러면 Y하고 비슷하지, 그죠? Y에서 델타로 변환 바꿀 때는 요런 어떤 형태의 공식을 가지고 있다라 생각하면 훨씬 이미지가 잘 떠오를 거예요. 잘 생각이 날 거예요, 공식이. 자, 이것은 예, 델타에서 Y로 변환시킬 겁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요렇게 변환시킬 거예요. 자, 요렇게 두시자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R3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R2, R1을 할까요? 예,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R1. 자, R1은 이 R1의 크기는 이 R1의 크기는 여기의 크기는 이 값을 다 더합니다. RA, RB, RC를 다 더할 겁니다. 자, 그리고 곱이 분해, 이 더하기 RA, RB, RC를 다 더해주고요.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부분들 양방향에서는 삭갓으로 나오는 이 부분의 곱입니다. 그래서 RB, RC의 곱입니다. 자, R2는요. R2는 이 값과 이 값과 이 값을 다 분해, 더해서 분모를 두고 R2의 분자는 이 두 개의 논리곱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이것이 R3, R2, R1입니다. 그럼 R3를 구하고자. R3는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겁니다. 그래서 RL, RB, RC 분해 뭐냐면 이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이다 그러면 요 값에 RA, RC, RA 곱하기 RC를 해주게 되면 R3가 나옵니다. 자, 요 부분들 봐두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들은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Y에서 델타로. 자, 이 Y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은 Y에서 델타로 바꿀 때입니다. 자, 이 Y를 델타로 바꿔볼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RA라고 그러고 이것을 RB라고 이것을 RC라고 그럴 겁니다. 자, 여기에 RA 값은 반대쪽의 R1 분의 두 개의 곱의 합입니다. 그래서 R1, R2, R2, R3, R3, R1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값을 구하고 싶다. RC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뭐냐면 RC 쪽에 반대쪽에 있는 R3 분의 어떻게 돼요? R1, R2, R3, R1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Y, Y 델타 회로. 자, 이것은 공식뿐만 아니라 계산 문제로 잘 아실 필요가 있는데 공식을 외우기가 힘이 드니까 델타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델타에서 Y로 변환할 때 쓰는 공식이고 Y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Y에서 델타로 변환되는 공식이다. 그리고 공식을 외우시고 그것을 또 적용하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V 계선입니다. V 계선은 원래는 델타 계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하나의 변압기 한 대, 두 대, 세 대를 가지고 델타 계선을 써서 삼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변압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전력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출력비는 어떻게 되느냐? 원래 이용률은 어떻게 되느냐? 자, 두 대의 원래는 세 대의 변압기가 있었죠. 3. 세 대의 변압기일 때는 3VPIP 코사인 세타였습니다. 근데 출력비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원래에 비해서 얼마만큼 줄어드느냐? 루트 3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두 대밖에 없다. 두 대밖에 없을 때는 얼마만큼 전기를 뽑아낼 수 있느냐? 2분의 루트 3. 이것은 이용률이고요. 그래서 출력비는 원래 살아있을 때의 변압기 세대가 살아있을 때의 전력분의 죽은 어떤
두 대의 변압기를 가지고 하는 결포의 기울선이 있을 때 전력의 관계이고 이용률은 두 대의 그냥 지금 두 대가 살아있는 사용하는 어떤 그 전력분해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어떤 전력의 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비는 57.7%다. 그리고 이용률은 86.6%다. 자,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포의 기울선은 마무리가 될 겁니다.